그럼 문득 궁금합니다. 이 녹취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리고 이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한 중심에 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검찰에게 어떻게 진술했을까? 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전대 앞두고 돈 봉투 조성된 게 맞다라고 검찰 조사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시인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녹취 대화의 의미, 전후 맥락까지 자세히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앞서서 당사자 중 한 명, 윤관석 의원이죠. 다른 맥락, 다른 상황에서의 대화를 검찰이 짜깁기 했다라고 했지만 주인공이죠, 주인공. 이 정도면 여주인공입니다. 이정근 부총장은 다 맞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하고 설명까지 했다는 겁니다. 맥락 상황까지.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A 관계자는 이정근 돈 전달 과정, 수첩 등에 세세히 기록해두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해서 검찰이 그 수첩과 관련된 사실 확인에 나섰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10명에서 20명을 거의 대부분 특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돈봉투 의혹 연루 민주당 의원 20명을 상당 부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최대 77명에 육박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직자의 지역 간부들까지 합해서 77명, 80명에 육박하는 민주당 관계자가 이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있다라고 하면 정말이지 민주당 일각의 비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연아 의원님? 그러게요. 이제 민주당은 만약에 이 수사만 잘 되면 이번 공천의 인물 개혁은 아무것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게 사실일까 좀 많은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 저 당시의 전대 분위기가 한번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압승 속에서 굉장히 정권에 대한 재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전대에서 굉장히 민주당이 오만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잔해에 그 당내 경선에서 저렇게 돈을 뿌립니다. 그리고 저렇게 봉투를 언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에서도 굉장히 공공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해도 절대로 우리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거야. 우리 내부끼리의 일이고 이걸 누가 밖에다가 얘기하겠어. 이런 굉장히 오만한 판단이 섰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참 권력이 무상하죠. 그 오만한 판단이 1년이 넘지 않아서 이렇게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또 좀 안타까운 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최고위원회를 하신다라고 하죠. 네. 진상조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내놓을지 언론과 국민들이 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내 인사로 진상조사를 하자고 할까요? 아니면 외부 인사로 진상조사를 하자고 할까요? 또 진상조사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방탄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때 일어났던 것을 갖고 자체적인 진위조사 없이 전당대회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가 제기했던 문제를 갖고 진상조사 없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 자당 경선에 관련된 것들을 진상조사하자고 하면 이거 당원들끼리 서로 한마음이 될까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진상조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핵폭탄급 사건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터졌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 자기 모순과 자가당착이라는 악순환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사건 정말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일단은 하는 게 우선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 가운데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수현 교수님, 의원들 10에서 20여 명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 10에서 20여 명. 왜냐하면 돈 봉투가 20장이 지금 녹취록에 따르면 마련됐으니까 의원이 10명인지 20명인지 그 사이인 건지. 근데 검찰은 대부분 다 특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녹취 파일에도 이 의혹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현역 의원들을. 그렇죠. 그리고 녹취록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윤관석 의원이 내가 의원회관 돌면서 처리할게 이런 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사실 당초 윤관석 의원은 녹취록을 짜깁기 해가지고 자기를 음해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음성이 담긴 내가 의원회관을 돌면서 처리할게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이름들이 다 녹취록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받은 사람들 부정하더라도 아마 이거는 검찰에서 너무나도 범죄 입증이 쉬울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정근 씨가 작성한 그 수첩에 예. 자세하게 돈이 어떻게 갔는지가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고 지금 이걸 다 검찰에다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무엇보다 일단 이정근 부총장이 그 보도에 따르면 돈 봉투 조성된 게 맞다. 그리고 저 녹취에 나오는 대화가 어떤 맥락이다라고 아까 제가 여주인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등장인물 중에 주력 등장인물이 다 지금 시인을 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하면 뭐 강력한 수사에 뒷받침이 되겠죠. 이거는 검찰로서는 너무나 쉬운 수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김연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당대회가 언제 열렸냐면 조응천 의원도 지적을 했던데 2021년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대패했던 그래서 굉장히 민주당이 뼈아픈 시절이었던 그때 직후에 있었던 전당대회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시기에조차 이렇게 돈을 살포하는 식의 전당대회가 일어났는지 정말 좀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의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엄청난 후폭풍을 불고 오고 있습니다.